안녕하세요. 오늘 3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특히 양적 자료의 경우 도승보표 만들고 그 다음에 도승보표 갖고 히스토그램 만드는 거 같이 얘기했습니다. 자, 간단히 반복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걸로 보면 양적 자료의 경우에요. 자, 이 양적 자료를 우리가 이제 도승보표로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계급의 수, 계급의 폭을 정해야 되죠. 근데 계급의 수는 5개에서 15개 사이 그 정도, 다시 말해서 한 화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여야지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계급의 수를 정하는 그 어떤 특별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은 없지만 엄지손가락의 법칙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룰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스털지스 룰이라고 해가지고 1 플러스 3.3 곱하기 로그 n, 이제 그런 값을 사용하는 것이 스털지스 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다른 방법은 루트 n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마이너스 3 한 거부터 플러스 3 한 것까지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계급의 수를 정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세 번째 경우, 이거는 이제 책하고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경험한 걸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거는 1번과 2번을 만족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급의 폭이 5, 10, 20, 50, 100, 10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폭이 되도록 계급 수를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각 계급을 정하는데 그 계급 정할 때 주의할 거는 계급과 계급 사이에 그 값 사이에 가 이제 중복이 안 되도록, 계급과 다른 계급 사이에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제안한 방법은 우리가 이상, 미만이나 혹은 초과, 이하 이런 거를 활용을 한다면, 그렇다면 계급 경계값이 이렇게 두 개가 똑같아도 우리가 이제 중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계급 경계값도 분명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값 쓸 때도 소점이 안 나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편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13의 계급 폭을 썼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0씩 해가지고 내가 계급 구간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그 안에 자료의 수를 헤아려 가지고 도수를 계산하고요. 도수를 헤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수가 완성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상대 도수를 옆에다 집어넣는 거죠. 상대 도수는 각각의 도수를 총 도수로 나눈 거. 물론 이제 우리가 반올림 오차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합계가 우리가 이제 합계 난도 함께 넣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검토거든요. 그래서 도수의 합계가 총 자료 수하고 똑같은지 항상 검토를 하고, 상대 도수의 합계가 1이 되는지, 물론 이제 반올림 오차 때문에 0.99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1.01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이제 그런 값이 거의 1에 가깝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계산이 제대로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갖고 그래프 그리는 거, 히스토그램이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높이가 도수가 되도록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높이가 이제 퍼센트 값으로 이제 집어넣으면 뭐 퍼센트 히스토그램이다라고 하고, 책에는 그거를 상대 도수를 높이로 해서 상대 도수 히스토그램이라고 했는데, 실은 좀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면적이 상대 도수가 되도록 높이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하고 조금 다르죠.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강의를 하니까 내가 얘기한 방법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확률 분포를 얘기하는 거하고 통하거든요.
통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교양통계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마 이 저자가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이제 그리도록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엄밀히 하면 그렇다면 이제 면적이 상대도수가 되도록 그리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면적이 상대도수가 되도록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수 히스토그램은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기로 하죠. 그래서 예제 1번 갖고 한번 그려보면 예제 1번에 한 난을 더 넣었죠. 그래서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의 높이 값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면적이 상대도수가 되게끔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계급 폭이 10이거든요. 밑면의 넓이가 10이니까 면적이 상대도수가 되려면 밑면의 폭 1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 10으로. 그래서 10으로 상대도수를 각각 나누면 이와 같이 0.0117, 0.0267, 0.0 앞에 이제 0자가 하나가 더 붙겠죠. 그죠? 0.0100, 0.0083, 0.0067, 0.0050, 0.0033. 자, 이 높이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린 이제 그냥 도수 히스토그램인데요. 이번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상대 도수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축은 똑같이 킬로미터로 해서 똑같이 여기가 0부터 시작해서 10, 20, 30, 40. 여러분들은 자를 활용을 해서 정확하게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60, 70, 80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여기에서 이제 0.0117 해서 제일 높은 것이 0.0283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금을 정할 때 그러니까 0.001 형태로 0.005부터 시작해갖고 0.03까지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6개 구간으로 이래서 이게 0.005, 0.010, 0.015, 0.020, 0.025, 0.030 이러면 충분하겠죠? 충분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높이만큼 올리는 거죠. 0.0117이니까 0.0117이니까 117이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여기 이만큼. 그 다음에 0.0267, 267이니까 요 정도네요. 그 다음에 0.0283, 283, 8이니까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0.0100은 6이죠. 그 다음에 0.0083 8이니까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0.0067 그 다음에 0.0050은 여기하고 똑같네요. 0.0033 이렇게
자, 여기는 면적이 0.117이죠. 이건 면적이 0.267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되죠. 0.283 그다음에 0.100 0.083 0.067 0.050 0.033 면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이 다 합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이죠. 여기는 면적 합이 1.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를 배우면 확률 분포 아래 그 면적은 항상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이게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면적이 되게끔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도수 히스토그램하고 이 상대 도수 히스토그램하고 두 개 어때요? 모양이 똑같죠? 높이만 다를 뿐이지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저기 이 폭이 똑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똑같이 되죠. 그렇지만 이제 폭이 안 똑같으면 그러니까 계급의 폭을 다르게 그리면 그러면 이제 똑같지 않습니다. 모양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고려를 하셔서 도순보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도된 연습 문제 1번을 이거는 이제 책하고 똑같이 이번에는 이 앞에 예제 1은 이제 내가 제안한 방법으로 했었는데 유도된 연습 문제 1은 책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유도된 연습 문제 1번. 화가 난 고객이 주문이 왜 도착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2주 동안 관련 회사에 40번의 통화를 시도하였다. 고객 상담부서와 통화를 하기까지 통화 대기한 시간을 정리한 것이 표 2-4다. 그래서 요게 40개 자료가 됐네요. 40개 자료. 자, 이 자료를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도순보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히스토그램, 상대 도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기로 하죠. 자,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그리기 위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자, 최대값과 최소값은 얼마냐? 그 다음에 여기 교재에서는 5개 계급을 사용하려고 이제 생각하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방법을 한번 활용을 해보기로 하죠. 계급수 결정하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서 스털 지수를 보면 1 플러스 3.3 에다 로그 40 하니까 6.29가 나와요. 그래서 뭐 6개, 7개, 8개 뭐 이런 값을 쓰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루트 40 플러스 마이너스 3 하니까 요거는 루트 40이 6.3이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3 하면 이거는 작게는 4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4개는 쓰지 말자 그랬죠. 그러니까 5개부터 시작해 갖고 여기 플러스 3 하면 9.3이니까 뭐 9, 10까지 그죠? 9.3까지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13이니까 이 두 개를 차이를 보면 12가 그러니까 이제 전체 폭은 13 빼기 1이니까 12인데 어쨌든 값의 개수는 13개죠. 자, 13개를 갖고 요걸 1번, 2번을 만족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계급의 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2 혹은 3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둘씩 쓰면 계급이 7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계급폭을 3으로 쓰면 이건 5개가 되겠죠. 5개 계급의 수가. 근데 이제 교재에서는 5개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계급의 폭을 3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는 이 경우에 둘씩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계급의 폭을 2로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2로 해도 이게 이제 계급수가 7개니까 이 범위 내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5개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3개짜리를 쓰기로 하죠. 계급의 폭을요. 자, 이와 같이
노트 한번 보시면 계급의 수와 계급의 폭은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르게 사람마다 다르게 결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계급 시작값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계급을 이제 쓰는데요. 계급 시작을 여기 우리 책에서는 최소값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때 1부터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1부터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일 마지막 구간이 15로 끝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최대값이 13이에요. 그래서 13 하나가 제일 최대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4, 15는 없는 값이죠. 여기는 근데 1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시작은.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하고 끝하고 밸런스 면에서 조금 별로 그렇게 좋진 않죠. 썩 좋진 않죠. 그래서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한다면 0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한 것처럼 계급 시작값으로 최소값을 사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예제처럼 이 시작 구간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구간하고 약간 언밸런스하게 끝나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게 이제 13에 그 13 뒤에 하나 정도 여유가 있게끔 하면 이 시작점 중에서도 하나 정도 빼주면 좋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밸런스가 처음 구간하고 마지막 구간이 좀 밸런스가 더 어울린다 그럴까요? 좋다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예제와 같이 이런 경우는 0값을 시작점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다르게. 그래서 도순포표는 계급의 수 면에서 폭면에서 시작점 면에서 다 연구자들이 조금 다르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이 도순포표가 만들어지진 않죠.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도수응보표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책처럼 우리가 이제 1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책처럼 그러니까 그 여기 첫 번째 구간의 상한값하고 두 번째 구간의 하한값이 일치하지 않게 그냥 떨어지게 그렇게 그렸네요. 그래서 폭이 3씩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그렸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급 경계값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돼요. 계급 경계값.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계급 경계값은 요게 이제 이게 두 개가 이어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계급 경계값. 실제 값들은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연결시켜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5씩 0.5씩 빼주죠. 그래서 이거는 0.5부터 3.5까지. 그 다음에 여기 시작점이 하한이 3.5부터 시작해서 6.5까지. 그래서 0.5 빼주고 0.5 더해주고 이게 이제 계급 경계값이 되겠습니다. 이걸 갖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죠. 이걸 갖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수를 헤아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발을 정자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헤아리는 거죠. 자, 처음에 1이니까 1에 여기,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또 5네요. 그 다음에 6, 7,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5, 6, 7, 그 다음에 66, 그 다음에 5, 8, 9, 9, 10. 5, 8, 9, 9, 10. 그 다음에 7, 8, 11, 2, 4. 7, 8, 11, 2, 4. 11,
2, 4. 그 다음에 6, 5, 12, 13, 6. 6, 5, 12, 13, 6. 그 다음에 3, 7, 8, 8, 9. 3, 7, 8, 8, 9. 그 다음에 9, 10, 9, 8, 9. 9, 10, 10, 9, 8, 9. 끝났나요? 자, 이렇게 발정자를 하니까, 자, 여기는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15개, 여기는 15개에다 2개 더하니까 17개, 여기는 4개고, 제일 밑에가 1개. 이렇게 되죠? 자, 합계가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40개 갖고 했으니까요. 40개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계급 중간 값, 계급을 대표하는 값은 요 가운데가 되죠. 이 가운데가. 그래서 여기는 2, 5, 8, 11, 14. 요 폭이 계급폭하고 똑같죠. 계급폭. 이렇게. 그 다음에 계급 경계값은 아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려면 먼저 계급 경계값 있어야 되고 도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도수 히스토그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도수를 계산을 하면 상대 도수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죠. 자, 상대 도수는 각각 도수를 40으로 나누면 되죠. 3 나누기 40 하면 이거는 3 나누기 40 하면 0.075, 15 나누기 40, 그 다음에 17 나누기 40, 4 나누기 40, 1 나누기 4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럼 합계가 여기는 딱 떨어지네요. 1이 되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면적이 상대도수가 되도록 히스토그램을 그리려면 이 폭이, 여기가 폭이 3이니까 이 폭이, 여기가 계급폭이 3이죠. 그 3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는 계급 중앙값의 차이를 본다거나 아니면 계급 경계값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질 않죠. 그래서 이제 3으로 나누면 각각 요거를 나누기 3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높이가 이제 계산이 되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그림을 그려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연습 문제, 그 유도된 연습 문제 도수 히스토그램 을 한번 그려보면, 이거는 높이는 도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횡축은 지금 그 여기가 0.5부터 시작해서 여기 0.5부터 시작하죠. 여기가 0이면 여기 0.5부터 시작해서 이게 1, 2, 3, 4, 5, 6, 7, 8. 좀 너무 그렇게 그렸나요? 좀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으네요. 그죠? 자, 이거는 조금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조금 좁게 그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1부터 해서 15까지 그려야 되니까 여기가 5, 10,
15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 안에서 여기가 1, 2, 3, 4, 5, 2, 3, 4, 1, 2, 4, 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0.5부터 시작해 갖고 여기가 3.5, 그 다음에가 6.5, 그 다음에가 9.5, 그 다음에가 12.5, 그 다음에 15.5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도수만큼 올려야 되는데 도수가 맥시멈이 17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10, 20, 그리고 여기 5씩. 자, 처음에가 3이니까 여기서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5, 이것도 역시 지워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가 17, 17. 그 다음에가 4고요. 그 다음에가 1.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 여기까지요. 그래서 제대로 그렸나요? 자, 이게 도수 히스토그램. 자, 이번에는 상대 도수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는 똑같이 앞에하고 똑같이 횡축은 똑같고요. 똑같이 여기에서 여기 0이고 여기가 5, 10, 15. 조금 폭이 좀 달라 보이긴 한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시작한 거 여기를 점으로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작점이 여기가 0.5부터 시작해서 3.5, 그 다음에가 6.5,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12.5, 그 다음에 15.5. 이런 식으로 계급 경계값이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이제 우리 높이 계산한 거 이제 일로 가져야 되죠. 요걸로.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값이 0.142고 최소가 이렇게 되니까 0.15까지 가게. 0.15. 그러면은 0.15 0부터 시작해서 0.15니까 0.05
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가지 0.05, 0.10, 0.15까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0.025니까 0.025는 요거 가운데 0.025. 그 다음에 0.125, 0.125는 여기 요 가운데죠. 그 다음에 0.142는 거의 15에 가깝게, 그 다음에 0.033, 그 다음에 0.008, 0.012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면적이 여기는 0.075 돼야 되고, 이거는 면적이 0.375, 이건 면적이 0.425, 그 면적이 0.100, 면적이 0.025 이렇게 면적이. 그래서 총 면적은 여기는 1이죠. 이렇게 그린 것이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도된 연습 문제 1에서 교재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상대도수 히스토그램만 조금 다르게 그렸네요.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 도수 히스토그램이나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이나 모양이 똑같죠? 높이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은 총 면적이 1이 되게끔 그렸고요. 그래서 면적이 상대도수가 되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 얘기를 했고요. 자, 노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랜덤 표본이 충분히 크다면 데이터 수가 지금 40개인데 이게 막 엄청 많다. 그렇다면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은 확률 분포하고 모양이 아주 비슷할 거다. 우리 이제 확률이라는 상대도수의 극한값이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하고 아주 비슷한 모양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40쪽, 세계 40쪽 분포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이제 전체 데이터가 자료가 어떻게 분포가 돼 있나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모집단 자료라면 이제 모집단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표본 자료라면 이 표본 자료가 모집단 자료를 비슷하게 닮을 거니까 모집단 자료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표본 자료는 그러니까 표본 자료의 모양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 자료를 이제 추측하려고 하는 거죠. 자, 히스토그램의 형태 보면 이제 책의 41쪽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A번에서 D번까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A번은 정규 분포하고 비슷한 모양의 대칭 형태다. 시메트릭 형태다. 이제 가운데가 많이 도수가 많고요. 가장자리가 도수가 적은 그런 마운드 쉐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정규 분포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규 분포와 비슷한 그런 대칭, 좌우 대칭 형태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분포가 정규 분포하고 비슷한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중에 이제 추측 통계학 할 때도 굉장히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균등 혹은 사각 분포. 그래서 이제 유니폼 분포라고 하죠. 이거는 모든
그 값들에서 나올 가능성이 비슷하게 주어지는 거죠. 비슷하게 가능성이 그러니까 상대 도수가 거의 똑같은 거니까 상대 도수를 확률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값이 나올 가능성이 비슷한 그런 모양이죠. 그게 균등 분포, 사각 분포. 그 다음에 이제 C번 보면 어느 한쪽으로 기운 분포예요. skewed shape이라고 그러죠. skewed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냐를 얘기를 해가지고 skewed to the left, skewed to the right. skew라는 게 완만하게 경사진 거거든요. 급격하게 떨어진 쪽이 아니고 완만하게 경사진 쪽. 다시 말해서 꼬리가 길게 늘어진 쪽. 이걸 보고 skewed 방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kewed to the left는 왼쪽으로 꼬리가 길게 늘어져 있는 형태.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서 형태가 이제 제가 곡선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은 급격하게 이렇게 뚝 떨어지고요. 왼쪽에는 완만하게 이렇게 되는 거. 이걸 보고 skewed to the left라고 그래요. 왼쪽으로 skewed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skewed to the right shape은 오른쪽으로 똑같이 꼬리가 긴 거죠. 그래서 여기는 왼쪽은 극형사로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skewed to the righ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이제 월급 연봉으로 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월급의 분포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값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한 달 본 것 같으면은 뭐 이제 400만 원, 500만 원, 300, 400, 500 이쪽으로 거의 몰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뭐 수입이 큰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지만 큰 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득 분포랄지 혹은 각 가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지 면적 같은 거. 그러니까 농토의 면적. 그래서 대부분 비슷할 텐데 완전 대농들이 그러니까 대농인 사람들이 아주 소수 있겠죠. 높이가 도수니까요. 수죠. 그래서 이제 거의 어느 정도에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경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소수가 그러니까 경지 면적이 굉장히 큰 거죠. 이제 그런 skewed to the right 그래프를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skewed to the left 그래프는 아마도 우리 통계학 성적 같은 경우는 skewed to the left 그래프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쭉 어느 한쪽에 이제 몰려 있고요. 성적이 좋은 사람이 그러는가 하면은 아무리 쉬운 그런 문제라도 공부를 전혀 안 하면은 못 쓰죠. 그래서 굉장히 낮은 점수도 아주 소수 사람들은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포는 skewed to the left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봉 분포. 봉우리가 두 개인 거죠. D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봉 분포는 여기에서 봉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봉우리가 두 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포는 이제 이제 두 가지 분포가 섞여 있다고 그러죠. 섞여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키의 분포를 보면 키가 이렇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이제 이걸 조금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키의 분포 같으면은 이렇게 이런 분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키가 이제 큰 사람들은 남학생들의 분포고 남학생 키고 그다음에 여기는 여학생 키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학생과 남학생을 같이 키를 재면 이제 남학생 키의 분포하고 여학생
기의 분포가 두 개가 합해져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봉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히스토그램으로 자료의 분포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 보면 자료 분포가 좌우 대칭이냐, 어느 한쪽으로 스큐드 됐냐, 아니면 이봉 분포냐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상점이라는 거는 값이 하나가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그린다면 요 이제 분포가 위에 같은 경우는 없는데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나가 여기 자료가 도수 분포 하나가 있어요. 외딴 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상점이죠. 이상점.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영어로는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어떤 그 바깥에 위치하는 값이다라고 해서 이상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나 없나도 히스토그램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구간에 자료가 많이 있는지, 그러니까 도수가 많이 나타나는 쪽 어느 구간인지 여기 어느 구간인지 여기도 어느 구간인지 여기 어느 구간인지 그런 구간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의 중심, 퍼짐, 그러니까 가운데가 어디고 얼마나 자료들이 퍼졌나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여기는 자료가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이제 요 구간이죠. 요건 6.5에서 9.5 사이 구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굉장히 적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좌우 대칭일 수 있는데 약간은 이제 여기에 많이 물려 있죠. 오른쪽으로는 조금 꼬리가 있는 편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그 위에 예제 1번을 보면 이거는 이제 형태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앞에 쪽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여기는 skewed to the right 그래프죠. skewed to the right 그래프.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이제 10에서 30까지의 구간, 10km에서 30km까지의 구간에서 도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아마도 중심도 그쪽에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퍼짐은 0에서부터 80까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누적 도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